기다림. 일찍 기다림의 고통을 알았다. 작은 화단에 꽃이 하나 심고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던 때, 물도 주고 그러다 작은 잎 하나 피우면 그늘도 만들어주고, 그 앞에 앉아 눈으로 소리 없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왔다고는 하는데 어디쯤 왔는지, 소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주려는지, 작은 화분에 심은 꽃이 꽃 피울 날 말없이 기다리는 마음은 슬프다. 안녕하세요. 시인 여기용입니다.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박쥐입니다. 자기야.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은 6월 방송 개편으로 이번 회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로 방송 시간을 옮겼습니다. 변함없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창 글쓰기에 빠져 지내던 젊은 날, 밤늦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언가를 끄적이곤 했었지요. 그때 나도 몰랐던 나에게 숨겨진 감성을 만났었던 겁니다.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 그 모습에서 전해오는 아픔과 지나온 세월들이 고스란히 내게 전이되어 가슴이 뭉클하곤 했었지요.
특히 꽃을 보면 그 꽃이 내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듯하여 오랫동안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곤 했더랬습니다. 꽃을 피우기까지 무수한 고통을 참고 이겨냈을 그 삶을 생각하며 그 속에 내가 함께하며 그 고달픔을 나누곤 했었지요. 나무를 보아도 길가의 풀 한 폭이 작은 이름 모를 꽃을 보아도 거기에 담긴 사연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습관과 행동들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동식물들이 살고 있지요. 모두가 사연을 담고 있을 터이지만 그 중에 나도 하나더라고요.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느끼는 이런 고마운 마음을 지금까지 간직하며 살고 있는 나는 분명 행복한 사람이겠지요? 시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여름 소나기. 후두둑 비 몇 방울 흩뿌리더니 이내 뽀얀 물 장막을 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피식 웃음만 짓습니다. 어제 저녁 아름답던 노을의 흔적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음속 채양막 칠 사이도 없이 쫄딱 맞고 말았습니다. 원래 소나기는 그런다지만 여름 소나기는 그래야 한다지만 가끔은 예고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움으로 아픈 맘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도록. 오래전 기억도 없는 어느 날 느닷없이 쏟아지는 소나기를 보며 내 삶의 어느 한편이 생각나는 겁니다. 살면서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예기치 않게 소나기처럼 어떤 일이 생기고 나면 당황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그런 거 말입니다. 미리 예고라도 해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할 터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게 그리 되나요? 어느 날 예고 없이 풀쑥 찾아오는 일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취사 선택할 수도 없고 대책 없이 당하고 말 때도 참 많습니다. 그것이 삶이고 인생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많이 했지요. 노래 하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연히가 부릅니다. 우연히. 잘
저리 들었죠. 나만의 사랑을, 나만의 행복을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쩜 좋아, 자기가 좋아. 멋진 그대, 자기가 좋아. 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 걸 이제 알겠니? 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 걸 이제 알겠니?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감성에 젖어 시간을 보내다가도 문득 정신을 차리곤 합니다. 요즘에는 기억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나이 탓이려니 하며 스스로 위로를 하지요. 그래도 머리가 녹슬지 않도록 매일매일 원고지 채우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시 환경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동참하셔서 우리가 사는 지구를 지키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는 얘기 중에서 기후변화, 어느 지구온난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우리가 배출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가 온난화되고 그 온난화된 영향으로서 수많은 기상이변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4가지만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첫째, 산림불포가 소멸이 됩니다. 기온의 상승으로 인해서 식생대가 북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아열대성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부주의로 발생되는 산불로 인한 산림 소멸, 그 다음에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벌목을 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산림 소멸.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이 거기에 있는 건데도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한 산림이 망가지면 그것을 복구하는 데 3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고요. 그렇게 산불이나 개발로 인해서 산림이 없어지면 그곳에 살던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 사는 곳으로 자꾸 가까이 다가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바이러스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식량 생산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하고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농작물이 잘 재배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면 당연히 식량난이 발생이 되겠죠. 빈곤이 따라오겠고요.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는 참을 수 있어도 배고픔은 참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부족 간의 전쟁이 날 수도 있고요. 부족 간의 전쟁이 확대가 돼서 국가 간의 전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하고 고통 속에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던 동태 같은 한류성 어종도 이제는 잡히지가 않는다고 하죠. 바닷물 온도도 올라가서 난류성 어종이 우리나라로 올라오고 한류성 어종은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저 시베리아나 아니면 알래스카 쪽, 캐나다 쪽 이런 데서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많이 잡히던 동태 같은 것들도 우리는 이제 수입을 해서 먹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구온난화에 따르는 빙하의 녹음입니다. 북극에 있는 빙하, 남극에 있는 빙하, 그 다음에 높은 산, 에베레스트 같은 산에 있는 그런 얼음층들이 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해수면이 상승을 하겠죠. 지금
학자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6m가 높아지고요. 남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70m, 74m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80m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저지대에 있는 곳은 다 물에 잠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빙하가 녹게 되면 빙하 속에 숨어있던 각종 그런 수만 년 전부터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다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인류의 건강입니다. 우리 인간의 건강인 거죠. 기후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더워서 힘든 거, 추워서 힘든 거,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질병 같은 것들도 2배 이상 증가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발생되는 문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지구온난화가 더 이상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개인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고쳐서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좀 재미없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의 질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잘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습니다. 편승엽 찬찬찬, 오승근 있을 때 잘해 함께 들어봅니다. 차디찬 그라스에 빨간 립스틱 음악에 묻혀 굳어버린 밤 깊은 카페의 여인 가녀린 어깨 위로 슬픔이 연기처럼 피어오를 때 사랑을 느끼면서 다가선 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그러나 마음 줄 수 없다는 그 말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그 말 쓸쓸히 창밖을 보니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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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워 내리는 빗물 노란 스탠드에 빨간 립스틱 그 누굴 찾아 여기 왔나 밤 깊은 카페의 여인 가녀린 어깨 위로 슬픔이 연기처럼 피어오를 때 사랑을 느끼면서 다가서 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그러나 마음 줄 수 없다는 그 말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그 말 쓸쓸히 창밖을 보니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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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워 내리는 빗물 밤새워 내리는 빗물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제는 마음의 그물을 열어줘 아무도 모르게 보고 받을 때 그럴 때마다 너를 찾는 거야 바라보고 있잖아 사랑하고 있잖아 더 이상 내게 무얼 바라나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제는 마음의 그물을 열어줘 아무도 모르게 보고 받을 때 그럴 때마다 너를 찾는 거야 바라보고 있잖아 사랑하고 있잖아 더 이상 내게 무얼 바라나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환경 이야기를 처음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조금 생소하죠? 낯설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기에 차일 피일 미룰 수가 없습니다. 환경 문제는 내일 해야지 아니면 다음에 해야지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앞으로 닥쳐올 지구상의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잘 살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책임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환경교육을 하고 활동가로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에 가지고 간 쓰레기들을 아무데나 버리고 온다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환경운동 활동가들이라고 하지만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만 집착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금강이 흐릅니다. 참 이름도 예쁜 금강이죠. 거기에 물이 오염되네 어쩌네 하면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그곳의 물을 맑게 하려면 그곳으로 흘러드는 지류의 물을 맑게 관리하면 됩니다. 지류의 위치를 파악하고 상류부터 합수되는 지점까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여 사전에 오염의 소지를 방지하고 예방한다면 금강 본류의 물줄기는 깨끗해지게 돼 있습니다. 환경오염에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오염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오염이 수질오염입니다. 물이 오염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음 기회에 왜 그런지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에는 누구에겐가 전화를 하고 싶다. 반가워하지 않아도 반가운 척 지난 이야기 주절대며 껄껄 소리 높여 웃고도 싶다. 하루의 삶이 노을 속으로 잦아들 때 잊었던 기억 더듬으며 손편지 꾹꾹 눌러 써서는 텅 빈 우체통에 넣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하늘을 보며 웃고 싶다. 비 오는 날엔 고향 냇가가 그립다. 흙탕물 풀섭을 헤치며 소쿠리로 건져 올린 추억, 매캐한 모기뿔에 통발처럼 엮어서는 내일이면 펼쳐질 달 하나 별 하나 가득한 밤하늘에 그림처럼 그려두고 그리운이 생각나면 슬며시 들춰보고 싶다. 이번에도 비에 관한 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비는 이렇게 오래된 추억을 소환하는 마력 같은 게 있나 봅니다. 남자는 나이 들면 귀소 본능이 살아난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고향 생각이 많이 나고요. 그 시절이 무척 그립기도 합니다. 노래 듣습니다. 한예진, 정말 진짜로. 아니야 거짓말 사랑 따윈 이젠 안 믿어 남자는 다 그래 하나같이 똑같아 보여 나를 사랑한다 했니 책임질 수 있는 거니 무심코 던진 너의 한마디 자꾸 신경 쓰이게 해 책임질 수 없는 말이 애초부터 꺼내지 마 내 마음을 떠보려 한다면 실수한 거야 사랑한다는 것이 어디 장난인 거니 여자의 맘도 잘 모르면서 사랑은 무슨 사랑 정말 진짜로 정말 진짜로 나를 원한다면이 그리 쉽게 사랑을 말하지 마 정말 진짜로 정말 진짜로 나를 생각한다면 너의 진실을 보여봐 아니야 거짓말 사랑 따윈 이젠 안 믿어 남자는 다 그래 하나같이 똑같아 보여 나를 사랑한다 했니 책임질 수 있는 거니 무심코 던진 너의 한마디 자꾸 신경 쓰이게 해 책임질 수 없는 말이 애초부터 꺼내지 마 내 마음을 떠보려 한다면 실수한 거야 사랑한다는 것이 어디 장난인 거니 여자의 맘도 잘 모르면서 사랑은 무슨 사랑 정말 진짜로 정말 진짜로 나를 원한다면이 그리 쉽게 사랑을 말하지 마 정말 진짜로 정말 진짜로 나를 생각한다면
시를 쓴다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처음 시작을 하며 인터넷에 발표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은근히 제 팬도 생기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땐 시라기보다 혼자만의 생각을 끄적이는 수준이었는데요. 남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좋다고 많이 응원해 주신 독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렇게 겁없이 글쓰기를 시작하며 많이 배웠죠. 제대로 시창작에 대한 공부를 한 적도 없는 제가 시인이랍시고 제 스스로 소개를 하고 다녔으니 지금 생각하면 실소를 금할 길 없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나요? 아마도 제가 그랬던가 봅니다. 그렇게 스스로 어울리고 공부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시를 오랫동안 써오긴 했지만 잘 쓴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만의 표현 방법으로 쓰는 거니까요. 그래도 내 시를 좋아해 주는 독자들이 계시고 얼마든지 시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 고마운 거지요. 시를 쓰며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이 바닥에서도 그래도 이름 석자는 알려졌습니다. 대전에서 글본문학회를 만들어 15년간 운영을 했고요. 세종시로 옮겨 세종시인협회장도 했습니다. 지금은 세종시에 있는 백수문학회 부회장을 하고 있으며 소금꽃 시문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소금꽃 시문학회는 한국문협의 충남지역 시군 지부장들의 모임입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 서로의 근황도 자랑하고 시창작에 대한 고견도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룡사 연꽃. 천년고찰 처막 끝에 부는 바람 허허한 마음 한 자락 닮았습니다. 이곳을 향해 바라보는 눈길엔 그렁그렁 눈물 담고 두근거리는 가슴 활짝 열어 거기 그가 있음을 분홍빛 꽃잎으로 피웠습니다. 청룡사 담모퉁이 바라만 보고도 그곳에 그가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꽃 떨어진 뒷자리에 가득한 향기, 그가 거기 산다는 증거입니다. 푸른 연잎에 쏟아지는 햇살, 둘이서 채워가는 기쁨으로 가만히 고개 숙여 입맞춤합니다. 참 오래된 시입니다. 안성에 가면 오래된 절 청룡사가 있는데요. 오래전에 바우덕이가 잠시 머물렀던 절이랍니다. 바우덕이라고 하는 분은 안성의 그 줄타기 그런 공연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 청룡사 기둥이 천연목으로 구부러진 모습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던 생각이 납니다. 거기 돌화에 핀 연꽃이 참 예뻤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며 잊혀졌던 기억을 되살려내고는 잠시 그 사연 속에 빠져들었더랬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잠시 잊었던 추억을 시를 통하여 되살려내고는 그 시절 생각에 희미한 미소를 띄우며 행복해합니다. 윤수현입니다. 천태만상.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재판한다 판사,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형사, 계룡사 내부지도사, 연구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트럭 택시 기차 전차 버스 봉고 도적 기중기 요리한다 요리사, 소개한다 중개사, 파마한다 미용사, 간호한다 간호사, 얼얼얼이요.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값을 판다 술장수, 밥 판다 밥장수, 옷 판다 옷장수, 고기 채소 과일장수, 놀고 먹는 백서, 운동한다 선수, 축구 야구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아짜짜짜짜.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설교한다 목사님, 연구한다 스님, 가르친다 선생님, 병 고친다 의사님, 최동동의 연예인, 나라 지키는 군인,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특전사, 가치샤, 성격, 의경, 공무보는 공무원, 업무보는 회사원, 경비 보는 경비원, 청소하는 미화원, 얼랄라리야.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농사 짓는 농부, 고기 잡는 어부, 공사장에 잡고, 알바 도우미, 파출부, 약초 캐는 신머니, 어미장의 할머니, 달래냉이, 취나물, 콩나물, 고사리, 더덕, 평감복감, 이그지그 의주스, 한푼 두푼 버릇스, 손주용돈 주면서 고생하는데 액수가 웬 말이냐.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써온 시를 시집에 담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시집 같은 건 내지 않으리라 생각했었는데 작은 아들 결혼식을 앞둔 어느 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식 때 시집을 내서 하객들 답례품으로 드리는 게 어떠냐고요.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싶어 부랴부랴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리저리 시를 고를 틈도 없이 그때까지 써놨던 시를 모아 책을 냈지요. 그 시절 제 시의 내용은 주로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썼던 시들이 많습니다. 시 속에서 그도 당신도 모두 할머니였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지도 않게 첫 번째 시집을 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를 다시 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부끄럽고 조금은 창피했습니다만 용감하게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시는 내 자신을 발가벗겨 많은 사람들 앞에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시로 읽어주시던 아니면 넋두리로 읽어주시던 그것은 오로지 독자들 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뻔뻔함이 있어야 세상을 살겠더라고요. 많이 부끄럽고 창피했던 일 이제는 까마득히 잊었습니다. 지금까지 3권의 시집을 냈는데요. 시간 나는 대로 그 속에 시를 들추며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로 흥미있는 이야기도 아닐 터이지만요. 시 하나 읽어드립니다. 달맞이꽃. 하루하루 삶이 눈부신 날도 있었다. 내 삶에 그가 있어 행복으로 눈을 뜨는 아침이면 이슬 맺힌 풀잎에도 사랑이 핀다. 비 오는 밤에도 나를 향해 얼굴 돌릴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린다. 달빛 되어 가까이 가지 못해도 가야 할 방향 이제야 알았는지 여름밤 흩뿌리는 눈개비 속에서도 껄껄 웃음으로 밤을 지킨다. 달까지 오를 수 있는 날 젖은 어깨 보듬고 같이 걷는 길, 풀냄새 가득한 작은 언덕에서 푸른 하늘 열릴 때까지 뜨거운 손 꼭 잡고 함께 걷는다. 이 즈음에 서서히 제가 꽃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던 때인가 봅니다. 그냥 꽃으로 보이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가만히 귀담아 들으며 숲속을 걷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꽃이 하는 이야기와 나무가 들려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산을 좋아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주말마다 산을 찾는 산꾼이 되었죠. 산에 들면 참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잡념이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산의 나무들이 주는 선물 때문입니다. 바로 산소지요. 나무는 탄소를 먹고 산소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숲은 보존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거지요. 돈 하나 들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선물, 그거 많이 받으면 건강해지십니다. 이창용이 부릅니다.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나는 알았어. 당신이 내 반쪽이란 걸. 행복하게 해줄 거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당신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줄 거야. 내 모든 걸 다 줄 거야.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변함없을 테니까.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나는 알았어. 당신이 내 반쪽이란 걸. 행복하게 해줄 거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당신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줄 거야. 내 모든 걸 다 줄 거야.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변함없을 테니까.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변함없을 테니까.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오늘 방송은 제가 쓴 시를 많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시인으로서 살면서 느꼈던 시에 대한 생각들,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시를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엮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쓴 시를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를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가왔네요. 이자연의 찰랑찰랑을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